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작가가 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부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실제 제가 마음 먹고 3주 만에 행동으로 옮겨서 출간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혼자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일단 쓰자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간략하게 주제 목차 정도를 생각해서 우선 쓸 수 있는 대로 글을 써보는 거죠. 어떤 경우엔 목차도 생각해보지 않고 떠오르는 주제에 대해서 우선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고 지우고 뭐 어떤 날은 영감을 듬뿍 받아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쁜 일상으로 글쓰기가 뒷전이 되는 날도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상은 책 한 권의 분량을 적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도에 포기라도 안 하면 다행이니까요. 이렇게 틈틈이 글을 써나가지만 아직 투고해볼 생각들은 하지 않습니다. 습작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쓰면 쓸수록 이 정도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지 라면서 지레짐작하면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출판사에 연락해 볼 생각을 하지는 못하시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뿌듯하게 어떻게든 원고를 완성하셨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 대부분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보일까요? 바로 출판사 리스트를 모조리 찾아서 대량으로 투고 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아무나 걸려라, 제발 저 좀 아무나 뽑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군데 연락이 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 연락 오겠지라는 약간의 애절함과 그래도 뭔가 기대심을 가지고 투고를 하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출판사는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제안서를 받는 입장인데 여러분의 글이 내용이 아무리 재밌어도 제안서에서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첫 번째 그 뭔가 컨셉에서부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거죠. 유튜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썸네일에서 선택을 못 받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연락이 한 통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심리적인 타격이 꽤나 큽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렇게 망상이 시작돼요. 좌절감, 불안감을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나름 그럭저럭 잘 버티고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죠. 100통 보내시는 분, 200통, 300통 될 때까지 투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 네, 이렇게라도 만약에 계약을 따낼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 글이 형편이 없나?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도 드린 공이 있으니 이 아까운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리고 이 글, 내 소중한 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책을 내겠어 라고 하면서요, 돈을 내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자비출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주고 내 책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에이전시나 이렇게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난 진짜 안 되나 보다, 열심히 쓰신 글을 사장시키거나 몇 년을 가슴속에 품고 내가 한때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꿈이었는데 이러면서 가슴속에 한을 품고 지내시다가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글을 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물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 특강을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했던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 순간랩에서는요, 인쇄받는 출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했어요. 출판사가 원하는 건 결국 컨셉이 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 썸네일을 딱 보고 컨셉이 딱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건데, 작가가 이미 정한 방향으로 글을 다 써놓으면 전면 수정을 해야 되거나 선택을 하기조차 좀 곤란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꽤 단순하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자, 출판사에게 먼저 컨셉을 딱 확정을 받고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글을 쓰면 어떨까? 여러분도 마음 편하고 출판사도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글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할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작가도 보험을 들어놓고 글을 쓰는 거라서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서로에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출판계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제 막 준비해보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낯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만 아셔도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겨우 투고 먼저 하라는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준비한 저는요, 3주 만에 출간 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남들이 살면서 책 한 권을 쓸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 저는 1년 만에 출간 작가로 데뷔해서 벌써 두 번째 책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기획서를 썼는지, 정말 썸네일을 보고 출판사와 이 작가랑 계약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컨셉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지 등을 이번에 이어서 유료 특강으로 풀 거예요.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푸짐한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자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봐드리는 정기적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나 진짜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나 그동안 글만 썼는데 진짜 이참에 한번 내가 투고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어서 아래 링크에서 저와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